이게 어떻게? 75세 할머니의 손이 떨렸습니다. 이건 내가 40년 전에 할머니가 10살 아이의 목걸이를 바라봤어요. 눈이 커졌습니다. 입술이 파르르 떨렸죠. 불가능했어요. 그 목걸이는 이 세상에 단 2개. 하나는 지금 할머니 목에, 또 하나는 40년 전 할머니가 입양 보낸 갓난 딸 목에 걸어줬던 것. 할머니는 대부업체 큰손이었습니다. 7개월 밀린 월세 140만 원. 받으러 온 거였어요. 그런데 이 집 아이 목에서 자신이 평생 찾던 목걸이를 본 겁니다. 애야, 이 목걸이 어디서 났니? 엄마가 주셨어요. 엄마, 유품이에요. 엄마, 할머니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엄마 이름이 뭐라고 했니? 수연이요. 박수연. 과당. 할머니가 주저앉았습니다. 사연 시작하기 전에 무료인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신다면 행운과 건강이 늘 함께할 거예요. 이 이야기는 7개월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7개월 전 아침 7시 김순자 할머니가 거울을 봤습니다. 75세 주름진 얼굴이었어요. 하지만 눈빛은 날카로웠죠. 목에 걸린 목걸이를 만졌습니다. 작은 은색 하트 모양이었어요. 40년간 단 한 번도 벗은 적 없는 목걸이. 오늘도 미안하구나. 할머니가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거울 속 자신에게 말하는 것 같았어요. 사무실, 순자대부 간판이 보였습니다. 할머니가 운영하는 대부업체였죠. 30년째 이 일을 했어요. 어르신, 오늘 일정이에요. 직원이 서류를 건넸습니다. 월세 7개월 연체. 박수연. 주소는 신림동 반지하예요. 할머니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직접 가봐야겠어. 어르신께서 직접요? 제가 갈게요. 아니야. 7개월이나 밀렸으면 뭔가 있어. 할머니는 항상 직접 움직였습니다. 돈은 냉정해야 받을 수 있다고 믿었죠. 오전 10시 할머니가 차에 탔습니다. 신림동으로 향했어요. 창밖을 봤습니다. 또 반지하구나. 할머니는 한숨을 쉬었어요. 가난한 사람들, 월세 못 내는 사람들, 매일 만났습니다. 하지만 동정하지 않았어요. 동정하면 일을 못해요. 돈은 돈이니까. 나도 가난했어. 할머니가 생각했습니다. 그때 나는 40년 전이 떠올랐어요. 갓난아기를 안고 있던 자신. 미안해. 엄마가 너무 가난해서 아기 목에 목걸이를 걸어줬죠. 세상에 단 하나뿐인 목걸이. 언젠가 꼭 찾을게. 하지만 찾지 못했습니다. 40년이 지났어요. 입양 기록도 없었습니다. 불법 입양이었으니까. 할머니는 평생 속죄하며 살았어요. 목에 똑같은 목걸이를 걸고 매일 거울을 보며 용서를 빌었죠. 그리고 악착같이 돈을 벌었습니다. 가난이 싫었어요. 가난 때문에 딸을 잃었으니까. 신림동 도착. 낡은 빌라 앞이었습니다. 반지하로 내려가는 계단. 할머니가 천천히 내려갔어요. 계단이 가팔랐습니다. 조심해야지. 무릎이 시큰거렸어요.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띵동. 아무 대답이 없었어요. 다시 눌렀습니다. 띵동. 띵동. 누구세요? 어린 목소리였습니다. 할머니가 눈을 가늘게 떴어요. 월세 받으러 왔어. 문 열어. 안에서 소리가 없었습니다. 할머니가 문을 두드렸어요. 야, 문 열어. 7개월이나 밀렸어. 엄마 안 계세요. 언제 와? 몰라요. 할머니가 짜증을 냈습니다. 그럼 엄마 전화번호 줘. 전화 안 받아요. 뭐? 이상했어요.
7개월 동안 연락 두절. 아이만 집에 있고 도망친 건가? 할머니가 생각했습니다. 월세 떼먹고 도망치는 사람들 많이 봤어요. 문 안 열면 경찰 불러. 할머니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잠시 후 문이 삐걱 열렸어요. 10살쯤 돼 보이는 여자아이였습니다. 말랐어요. 얼굴이 창백했죠. 혼자 있어? 네. 엄마는? 아이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할머니가 안으로 들어갔어요. 집안은 어두웠습니다. 햇빛이 안 들어왔어요. 반지하니까요. 곰팡이 냄새가 났습니다. 엄마 언제 집 나갔어? 할머니가 물었어요. 아이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3개월 전이요. 3개월? 할머니의 눈빛이 변했어요. 3개월 동안 혼자? 10살 아이가? 어디 갔는데? 아이가 울먹였습니다. 돌아가셨어요. 할머니가 얼어붙었습니다. 잠시 후 할머니는 믿을 수 없는 광경을 보게 됩니다. 돌아가셨다고? 할머니가 다시 물었습니다. 아이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눈물이 주르륵 흘렀습니다. 병이었어요. 병원에서 할머니는 할 말을 잃었어요. 세입자가 사망했다. 그것도 3개월 전에. 그럼 넌 혼자? 네. 아이가 작게 대답했습니다. 할머니의 가슴이 철렁했어요. 10살 아이가 3개월을 혼자? 친척은? 없어요. 아빠는? 몰라요. 태어날 때부터 없었어요. 할머니가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냉장고가 보였어요. 열어봤죠. 텅 비어 있었습니다. 김치 몇 조각, 상한 반찬, 그게 전부였어요. 밥은 먹고 다녀? 네. 학교에서 급식 먹어요. 주말에는? 아이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할머니의 눈가가 뜨거워졌어요. 이 아이가 3개월을 이렇게. 할머니도 가난했었습니다. 40년 전 아무것도 없었죠. 그래서 딸을 보냈어요. 이 아이도 똑같았습니다. 혼자였어요. 의지할 곳 없이. 학교는 가니? 네. 공부는? 잘해요. 아이가 가방을 가져왔습니다. 알림장을 보여줬어요. 참 잘했어요. 도장이 가득했습니다. 할머니가 알림장을 봤어요. 선생님 코멘트가 적혀 있었죠. 지우는 모범생입니다. 하지만 요즘 많이 야윈 것 같아요. 보호자 상담 필요합니다. 할머니의 손이 떨렸습니다. 선생님이 뭐래? 괜찮대요. 엄마 아프다고 거짓말했어요. 왜? 시설 가기 싫어서요. 아이가 울었습니다. 시설 가면 엄마 추억 다 버려야 해요. 이 집도 나가야 하고요. 할머니는 아무 말도 못했어요.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내 딸도 이렇게 자랐을까? 40년 전 보낸 딸. 어디서 어떻게 자랐는지, 행복했는지, 슬펐는지. 할머니는 아무것도 몰랐어요. 할머니, 아이가 불렀습니다. 월세는 못 드려요. 엄마가 돌아가시고 돈이 하나도 없어요. 할머니가 한숨을 쉬었어요. 알았어. 나중에 받을게. 거짓말이었습니다. 받을 수 없다는 걸 알았어요. 하지만 그냥 나갈 수 없었습니다. 배고프지? 아니요. 아이의 배에서 꼬르륵 소리가 났어요. 할머니가 지갑을 꺼냈습니다. 5만 원을 꺼내 아이에게 줬어요. 이거 가지고 밥 사 먹어. 안 돼요. 왜? 할머니 돈인데. 제가 어떻게. 됐어. 받아. 할머니가 아이 손에 쥐어줬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이가 눈물을 흘렸어요. 할머니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눈가가 촉촉해졌거든요. 왜 이러지? 할머니는 자신이 낯설었어요. 평생 냉정했는데
돈 때문에 매몰차게 굴었는데 오늘은 달랐습니다. 이 아이가 자꾸 떠올랐어요. 40년 전 자신이, 그리고 보낸 딸이. 할머니, 응? 물 한 잔 드실래요? 그래. 아이가 부엌으로 갔습니다. 할머니는 잠시 방을 둘러봤어요. 작은 방이었습니다. 침대 하나, 책상 하나, 옷장 하나, 그게 전부였어요. 책상 위에 액자가 있었습니다. 할머니가 다가갔어요. 액자 속에 여자가 있었습니다. 30대 중반쯤 아이와 함께 찍은 사진이었죠. 이 사람이 엄마구나. 할머니가 사진을 봤습니다. 여자는 웃고 있었어요. 아이를 꼭 안고 행복해 보였습니다. 할머니의 가슴이 아팠어요. 나도 딸이랑 이런 사진 찍고 싶었는데, 하지만 못 찍었죠. 딸을 보냈으니까. 할머니, 물이요. 아이가 물을 가져왔습니다. 할머니가 물을 마셨어요. 그때 할머니의 눈이 멈췄습니다. 아이 목에 뭔가 걸려 있었어요. 목걸이였습니다. 작은 은색 하트. 할머니의 손에서 컵이 떨어질 뻔했어요. 이게 할머니가 목걸이를 가리켰습니다. 이 목걸이 어디서 났어? 엄마가 주셨어요. 엄마가? 네. 돌아가시기 전에요. 아이가 목걸이를 만졌습니다. 이게 엄마 유일한 유품이래요. 엄마가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있었대요. 할머니의 심장이 쿵쿵거렸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입술이 바짝 말랐죠. 천천히 자신의 목을 만졌습니다. 옷깃 안쪽 똑같은 목걸이가 있었어요. 작은 은색 하트, 세상에 단 2개. 할머니가 직접 만든 거였습니다. 40년 전, 하나는 자신이 가지고, 하나는 딸에게 줬어요. 혹시? 할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내 엄마 이름이 뭐니? 박수연이요. 수연이. 할머니의 눈이 커졌어요. 나이는 35살이었어요. 35살. 할머니가 계산했습니다. 40년 전 낳은 딸. 지금 35살이면? 아니다. 40살이어야 해. 다른 사람이야. 할머니가 안도했습니다. 하지만, 아니다. 아이가 고개를 저었어요. 제가 잘못 말했어요. 엄마는 40살이었어요. 제가 늦둥이거든요. 할머니의 세상이 멈췄습니다. 40살. 박수연. 그리고 이 목걸이. 안 돼. 할머니가 중얼거렸습니다. 설마. 잠시 후 할머니는 감춰왔던 과거를 꺼내게 됩니다. 할머니가 주저앉았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어요. 할머니. 아이가 놀라 다가왔습니다. 괜찮으세요? 괜찮아. 할머니가 떨리는 손으로 아이를 밀어냈어요. 잠깐. 혼자 있게 해줘. 네. 아이가 물러났습니다. 할머니는 바닥에 앉아 있었어요. 목걸이를 꺼냈습니다. 자신의 목에 걸린 것 똑같았어요. 아이가 목에 건 것과 하느님. 할머니가 떨리는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설마 40년 전 1984년 겨울 할머니는 35살이었습니다. 남편은 빚 때문에 도망쳤어요. 3천만 원. 당시로는 엄청난 돈이었죠. 할머니 혼자 남았습니다. 그리고 갓 태어난 딸. 으앙. 아기가 울었어요. 할머니는 분유도 살 수 없었습니다. 방도 없었어요. 친구 집 한구석에 얹혀 살았죠. 순자야, 미안한데. 친구가 말했습니다. 더는 못 있겠어. 우리 집도 좁아. 알아. 나갈게. 할머니가 아기를 안고 나왔어요. 한겨울이었습니다. 눈이 내렸어요. 추워. 우리 딸. 할머니가 아기를 꼭 안았습니다. 하지만 아기는 계속 울었어요.
배고팠으니까요. 할머니도 3일째 굶었습니다. 젖이 나올 리 없었어요. 미안해. 엄마가 미안해. 할머니가 울었습니다. 길거리를 헤맸어요. 찜질방에서 잤습니다. 역 대합실에서 잤어요. 하지만 아기가 울면 쫓겨났죠. 시끄러워. 나가. 할머니는 갈 곳이 없었습니다. 어느 날 밤, 할머니가 한 건물 앞에 섰어요. 입양센터라고 써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오래 망설였어요. 아기를 내려다봤습니다. 자고 있었어요. 작고 예쁜 얼굴. 미안해. 할머니가 눈물을 흘렸습니다. 엄마가 너무 가난해서 밥도 못 사주고 잠잘 곳도 없어서. 할머니가 목걸이를 꺼냈습니다. 직접 만든 거였어요. 은조각으로 하트 모양이었죠. 2개를 만들었습니다. 하나는 자신이, 하나는 딸에게. 이거 가지고 있어. 할머니가 아기 목에 걸어줬어요. 언젠가 엄마가 꼭 찾을게. 이걸로 널 알아볼 거야. 그때까지 건강하게 자라. 할머니는 아기를 센터 문 앞에 놓았습니다. 초인종을 눌렀어요. 띵동. 그리고 뛰었습니다. 뒤돌아보지 않고 으앙, 으앙. 뒤에서 아기 우는 소리가 들렸어요. 할머니는 귀를 막았습니다. 미안해, 미안해. 계속 뛰었습니다. 눈물이 멈추지 않았어요. 그 후 할머니는 악착같이 살았습니다. 돈을 벌었어요. 무슨 일이든 했습니다. 식당일, 공장일, 청소일. 10년 동안 쉬지 않고 일했어요. 그리고 돈을 모았습니다. 대부업을 시작했어요. 돈이 생기기 시작했죠. 하지만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매일 밤 딸 꿈을 꿨어요. 엄마, 딸이 부르는 꿈. 할머니는 항상 울면서 깼습니다. 딸을 찾았어요. 입양센터에 갔습니다. 기록이 없습니다. 어떻게요? 제가 직접 놓고 왔는데 불법 입양이었던 것 같습니다. 기록이 없어요. 할머니는 주저앉았습니다. 찾을 수 없었어요. 딸이 어디 갔는지, 누구에게 입양됐는지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할머니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사람을 고용했습니다. 수소문했어요. 하지만 소용없었죠. 30년이 지났습니다. 할머니는 늙었어요. 하지만 목걸이는 벗지 않았습니다. 매일 만졌어요. 딸아, 어디 있니? 건강하게 살고 있니? 속죄였습니다. 평생의 죄책감. 할머니는 그렇게 살았어요. 현재 할머니가 정신을 차렸습니다. 아이가 걱정스럽게 보고 있었어요. 할머니, 정말 괜찮으세요? 응. 할머니가 일어났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렸어요. 저기, 할머니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네, 엄마. 어디서 태어났니? 몰라요. 엄마가 말 안 해줬어요. 입양됐다는 건? 아이의 눈이 커졌습니다. 어떻게 아세요? 그냥 물어본 거야. 네. 엄마는 입양하였어요. 어렸을 때 입양됐대요. 할머니의 가슴이 쿵쾅거렸습니다. 그래서 친부모를 몰라요. 목걸이만 가지고 있었대요. 태어날 때부터 할머니가 벽에 기댔습니다. 어지러웠어요. 머리가 하얗게 변했죠. 내 딸이야. 박수연이. 내가 40년 전에 보낸. 할머니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렀습니다. 할머니, 미안해. 할머니가 중얼거렸어요. 네, 아무것도 아니야. 할머니가 눈물을 닦았습니다. 저기, 너희 엄마, 언제 돌아가셨니? 3개월 전이요. 7월 15일. 병명은 췌장암이요. 병원비는 다 썼어요.
집도 팔았어요. 그래서 월세로 이사 왔어요. 근데 엄마가 바로 돌아가셔서 아이가 울먹였습니다. 할머니도 울고 있었어요. 내 딸이 가난하게 살다가 아프게 죽었어. 할머니의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40년 동안 찾았어요. 하지만 찾지 못했죠. 그런데 딸은 가난하게 살았습니다. 병들어 죽었어요. 그리고 할머니는 그 딸의 딸에게, 손녀에게 월세를 독촉했던 겁니다. 하느님, 할머니가 주저앉았습니다. 제가 뭘 한 겁니까? 할머니, 아이가 할머니를 붙잡았어요. 할머니는 아이를 꼭 안았습니다. 미안해, 미안해. 왜요? 할머니 잘못 없어요. 아니야. 있어. 할머니가 울었습니다. 40년 만에 처음으로 목 놓아 울었어요. 나, 너희 엄마. 네. 할머니는 말하지 못했습니다. 아직 확실하지 않았어요. 확인해야 했습니다. 아무것도 아니야. 할머니가 아이를 놓았습니다. 할머니, 이제 가요? 응. 근데 지우야. 네. 할머니가 다시 올게. 네. 그때까지 잘 있어. 알았지? 네. 할머니가 지갑을 꺼냈습니다. 10만 원을 꺼내 아이에게 줬어요. 이거 가지고 밥 잘 챙겨 먹어. 할머니, 이건 너무. 받아. 그리고 할머니가 명함을 꺼냈습니다. 힘들면 전화해. 알았지? 네. 고마워요. 할머니가 집을 나왔습니다. 계단을 올라갔어요. 차에 탔습니다. 그리고 울었어요. 딸아, 엄마가 너무 늦었구나. 할머니는 결심했습니다. 확인해야 했어요. 박수연이 정말 자신의 딸인지, 그리고 만약 맞다면 지우를 지켜야 했습니다. 손녀를, 자신의 피를 나눈 할머니가 시동을 걸었습니다. 기다려. 할머니가 모든 걸 바로잡을게. 잠시 후 할머니는 충격적인 진실을 마주하게 됩니다. 다음 날 아침, 할머니가 사무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밤새 잠을 못 잤어요. 눈이 충혈됐죠. 어르신, 괜찮으세요? 직원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응, 괜찮아. 거짓말이었어요. 괜찮을 리 없었죠. 할머니가 메모를 받습니다. 어젯밤 적은 것들이었어요. 박수연 40세, 췌장암 사망, 7월 15일 사망, 입양아, 목걸이. 할머니가 펜을 들었습니다. 병원부터 가봐야겠어. 오전 10시, 할머니가 병원에 도착했습니다. 원무과로 갔어요. 저기요. 네, 어떻게 오셨어요? 환자 기록 좀 볼 수 있을까요? 보호자시면 가능합니다. 할머니가 잠시 망설였습니다. 제가 어머니예요. 거짓말이었죠. 하지만 확인해야 했어요. 성함이요? 박수연. 직원이 컴퓨터를 확인했습니다. 박수연. 있네요. 7월 15일 사망 처리돼 있습니다. 할머니의 가슴이 내려앉았어요. 정말 죽었구나. 병명이 뭐였죠? 췌장암 사기였습니다. 입원 기간은 2개월이었네요. 병원비는 전액 납부하셨습니다. 직원이 말했어요. 집까지 파셨다고 들었어요. 딸을 위해서요. 할머니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내 딸이 그렇게 아팠는데 나는 몰랐어. 혹시 보호자 연락처 있나요? 딸이 있었는데 미성년자라서. 친척은요? 없다고 하셨어요. 천애고아라고. 할머니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천애고아. 혼자였던 거예요. 입양됐지만 양부모도 일찍 돌아가셨나 봐요. 혼자 살았습니다. 혼자 아팠어요.
혼자 죽었죠. 감사합니다. 할머니가 병원을 나왔습니다. 차에 앉았어요. 한참을 멍하니 있었습니다. 확실해. 박수연이 내 딸이야. 하지만 아직 부족했어요. 완전한 증거가 필요했습니다. 오후 2시 할머니가 입양기관을 찾아갔습니다. 40년 전 그곳. 지금은 이름이 바뀌었어요. 어서 오세요. 1984년 기록 볼 수 있나요? 1984년이요? 직원이 놀랐습니다. 너무 오래됐는데요. 꼭 봐야 합니다. 할머니가 간절하게 말했습니다. 제 딸을 찾아야 해요. 직원이 한숨을 쉬었어요. 기다려 보세요. 30분 후 직원이 돌아왔습니다. 1984년 겨울 기록이요. 네. 정식 입양 기록이 거의 없어요. 대부분 불법이었거든요. 할머니의 얼굴이 어두워졌어요. 그럼 못 찾나요? 하지만 직원이 오래된 장부를 꺼냈습니다. 수기 기록은 남아 있어요. 당시 직원이 몰래 적어둔 거예요. 할머니가 장부를 받았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펼쳤습니다. 1984년 12월. 여러 이름이 적혀 있었어요. 12월 5일 여아, 생후 2개월. 12월 12일 남아, 생후 1개월. 12월 18일 여아, 생후 1개월. 할머니의 눈이 멈췄습니다. 12월 18일. 자신이 딸을 놓고 간 날이었어요. 여아, 생후 1개월. 맞았습니다. 딸은 생후 1개월이었어요. 특이사항. 할머니가 읽었습니다. 목에 은목걸이 착용. 할머니의 손이 떨렸습니다. 입양 가족 박씨 부부. 박씨 성을 가진 부부. 그들이 딸을 입양했어요. 이 사람들. 할머니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연락처 알 수 있나요? 글쎄요. 직원이 난처해했어요. 개인정보라. 제발이요. 제 딸이에요. 할머니가 울먹였습니다. 40년 동안 찾았어요. 근데 이제야 실마리를. 직원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잠깐만요. 직원이 컴퓨터를 확인했어요. 박씨 있네요. 하지만요. 2010년에 사망하셨어요. 부부 모두. 할머니가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그럼 양딸 연락처는 없고요. 그때 입양아 이름이. 직원이 화면을 봤어요. 박수연이네요. 과당. 할머니가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할머니. 직원이 놀라 달려왔어요. 괜찮으세요? 박수연. 할머니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제 딸이에요. 네. 제가 40년 전에 이곳에. 할머니가 울었습니다. 놓고 간 딸이에요. 직원이 할머니를 부축했습니다. 진정하세요. 근데 할머니가 눈물을 닦았어요. 그 딸이 7월에 죽었어요. 췌장암으로. 직원이 놀랐습니다. 그럼 저는 40년 동안 찾았는데. 할머니가 목 놓아 울었어요. 찾았을 땐 이미 죽었어요. 제가 뭘 한 겁니까? 할머니는 한참을 울었습니다. 직원은 아무 말도 못했어요. 저녁, 할머니가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소파에 앉았어요. 장부 사본을 꺼냈습니다. 직원이 몰래 복사해 준 거였어요. 박수연, 딸의 이름. 할머니가 이름을 쓰다듬었습니다. 수연아, 엄마야. 미안해. 정말 미안해. 할머니의 눈물이 장부 위로 떨어졌어요. 40년. 찾고 또 찾았습니다. 매일 밤 꿈에서 만났어요. 하지만 현실에선 만나지 못했죠. 그리고 이제 영영 만날 수 없게 됐습니다. 딸은 죽었으니까. 할머니가 목걸이를 꺼냈습니다. 똑같은 목걸이. 이걸로
널 찾으려고 했는데 너무 늦었구나. 할머니가 하염없이 울었어요. 그때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어요. 여보세요? 할머니, 저예요. 지우의 목소리였습니다. 지우야? 할머니, 무서워요. 아이가 울고 있었어요. 왜? 무슨 일이야? 어떤 아저씨들이 왔어요. 나가래요. 집에서 월세 밀렸다고. 할머니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내가 간다. 절대 문 열지 마. 네. 할머니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재킷을 걸쳤어요. 차키를 집었죠. 내 손녀를. 할머니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절대 건드리게 놔두지 않아. 잠시 후 할머니는 예상치 못한 사람과 마주하게 됩니다. 밤 9시 할머니가 지훈의 집 앞에 도착했습니다. 계단을 급히 내려갔어요. 반지하 문 앞 3명의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야, 문 열어. 한 남자가 문을 두드리고 있었어요. 7개월이나 밀렸어. 당장 나와. 할머니가 다가갔습니다. 뭐 하는 겁니까? 남자들이 돌아봤어요. 누구세요? 나도 채권자요. 할머니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이 집 월세 채권은 내가 가지고 있어요. 뭐? 키 큰 남자가 코웃음을 쳤어요. 할멈이 무슨 채권자야? 증서 있어요. 보여줄까요? 할머니가 가방에서 서류를 꺼냈습니다. 월세 계약서였어요. 남자가 빼앗아 봤습니다. 진짜네. 그러니까 비키시오. 할머니가 남자들을 밀쳤어요. 야, 이 할멈이. 손대지 마시오. 할머니의 눈빛이 날카로웠습니다. 경찰 부를까요? 남자들이 물러섰어요. 재수 없게. 나중에 보자. 남자들이 계단을 올라갔습니다. 할머니가 문을 두드렸어요. 지우야, 나야. 할머니. 문이 조금 열렸습니다. 지우가 울고 있었어요. 할머니. 괜찮아. 들어가도 돼? 네. 할머니가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지우를 안아줬어요. 무서웠지? 네. 정말 무서웠어요. 이제 괜찮아. 할머니가 지우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내 손녀. 절대 다치게 놔두지 않을 거야. 저 사람들 누구예요? 채권자들이야. 신경 쓰지 마. 근데 할머니도 채권자잖아요. 지우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할머니가 웃었습니다. 할머니는 달라. 뭐가요? 할머니는 너를 지켜줄 거야. 할머니가 지우를 꼭 안았어요. 그때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띵동, 띵동. 할머니와 지우가 긴장했어요. 또 누구지? 할머니가 문으로 갔습니다. 누구세요? 구청 아동복지과입니다. 할머니의 얼굴이 굳었어요. 복지과? 문 열어주시겠어요? 할머니가 문을 열었습니다. 40대 여자 2명이 서 있었어요. 안녕하세요. 아동복지과 김미선입니다. 무슨 일로?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제보요? 네. 미성년자가 혼자 살고 있다고. 할머니가 뒤를 돌아봤어요. 지우가 떨고 있었습니다. 저기요. 할머니가 말했습니다. 혼자 사는 거 아니에요. 네. 저랑 같이 살아요. 할머니가 거짓말을 했습니다. 할머니가 보호자세요? 네. 관계가 어떻게 되시죠? 할머니가 멈칫했어요. 뭐라고 해야 하지? 친할머니예요. 지우가 나섰습니다. 엄마가 돌아가시고 할머니랑 살아요. 할머니가 지우를 봤어요. 지우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복지과 직원이 서류를 확인했어요. 그런데 등본에는 할머니 이름이 없는데요. 최근에 왔어요. 할머니가 말했습니다. 아직 등본 정리 안 했고요. 그렇군요.
직원이 집 안을 둘러봤습니다. 냉장고를 열어봤어요. 텅 비어 있었죠. 식사는 제대로 하나요? 네, 해요. 지우가 대답했습니다. 학교는 잘 다녀요. 직원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일단은 괜찮아 보이네요. 하지만 직원이 할머니를 봤습니다. 2주 후에 다시 방문하겠습니다. 그때 등본 정리 안 되어 있으면 보호시설로 가셔야 해요. 알겠습니다. 할머니가 고개를 숙였어요. 직원들이 나갔습니다. 문이 닫혔어요. 할머니와 지우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휴, 할머니 고마워요. 아니야. 할머니가 지우를 안았어요. 근데 지우야. 네. 2주 안에 등본 정리해야 해. 어떻게요? 할머니가 생각했습니다. 등본에 올리려면 자신이 보호자가 되어야 했어요. 친권자가 되어야 했죠. 하지만 그러려면 자신이 친할머니라는 걸 증명해야 합니다. DNA 검사, 가족관계 증명서, 복잡했어요. 시간도 없었고요. 할머니, 지우가 불안한 얼굴로 물었습니다. 전 시설 가야 하나요? 아니야. 할머니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절대 안 보낼 거야. 하지만 할머니를 믿어. 할머니가 지우 손을 잡았어요. 꼭 방법을 찾을게. 지우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할머니, 응? 왜 저한테 이렇게 잘해주세요? 할머니의 눈가가 뜨거워졌어요. 그냥요? 너를 보면 옛날 생각이 나서 할머니가 지우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할머니도 딸이 있었어. 정말요? 응. 근데 잃어버렸지. 어떻게요? 가난해서. 할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보낼 수밖에 없었어. 할머니, 그 딸이 지금쯤 너 나이였으면. 할머니가 눈물을 닦았습니다. 너처럼 예뻤을 거야. 지우가 할머니를 안았어요. 할머니 딸, 어디 있어요? 모르겠어. 찾고 있는데. 할머니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찾을 수 있을까요? 글쎄. 할머니가 쓸쓸하게 웃었어요. 어쩌면 영영 못 찾을지도 몰라. 둘은 한참을 안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할머니가 사무실에 있었어요. 변호사에게 전화했습니다. 여보세요, 김 변호사님? 아, 순자 사장님. 무슨 일이세요? 친권 문제 상담 좀 하고 싶어요. 친권이요? 할머니가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손녀를 보호하고 싶다고. 하지만 법적으로 보호자가 아니라고. 변호사가 생각했어요. 친할머니 맞으세요? 네. 증명할 수 있어요? DNA 검사하면 되죠? 그렇긴 한데. 변호사가 난처해했어요. 친권 이전은 시간이 걸려요. 최소 한 달은. 한 달? 할머니가 놀랐습니다. 2주밖에 없는데요. 그럼 어렵겠는데요. 방법 없어요? 변호사가 한참 생각했어요. 임시보호 신청하세요. 임시보호요? 네. 긴급 상황이니까. 법원에 신청하면 되나요? 네. 하지만 서류가 많이 필요해요. 어떤 거요? 가족관계 증명, 진단서, 재산 증명. 할머니가 메모했습니다. DNA 검사 결과도요. 알겠어요. 바로 준비할게요. 그리고 사장님. 네. 변호사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혹시 손녀분이 사장님이 친할머니인 거 알아요? 할머니가 멈췄습니다. 아니요. 그럼 말씀하셔야죠. 아직 때가 아니에요. 하지만 제가 알아서 할게요. 할머니가 전화를 끊었어요. 창밖을 봤습니다. 지우한테 어떻게 말하지? 할머니는 고민했어요. 내가 내 손녀라고, 내 엄마가 내가 버린 딸이라고.
어떻게 말할 수 있을까요? 할머니의 가슴이 아팠습니다. 잠시 후 할머니 앞에 놓인 선택은 더욱 잔인해집니다. 3일 후 할머니가 병원에 있었습니다. 검사실 앞이었어요. 검사 결과 나왔습니다. 의사가 서류를 건넸어요. DNA 친자 확인 검사. 할머니의 손이 떨렸습니다. 서류를 펼쳤어요. 일치율 99.9%, 생물학적 친손녀 관계 확인됨. 할머니가 주저앉았습니다. 할머니, 간호사가 달려왔어요. 괜찮으세요? 네, 괜찮아요. 할머니가 서류를 가슴에 안았습니다. 눈물이 주르륵 흘렀어요. 확실해. 지우는 내 손녀야. 수연이의 딸. 40년 만에 찾은 가족. 하지만 딸은 이미 죽었고 손녀만 남았습니다. 할머니가 서류를 가방에 넣었어요. 이제 말해야 해. 지우한테 진실을. 저녁 6시 할머니가 지훈의 집으로 갔습니다. 손에 쇼핑백을 들고 있었어요. 음식이 가득 들어 있었죠. 지우야, 할머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할머니. 지우가 반갑게 웃었어요. 밥 먹었어? 아직이요. 그럼 같이 먹자. 할머니가 음식을 꺼냈습니다. 치킨, 피자, 과일. 지우의 눈이 커졌어요. 와, 이렇게 많이 먹어. 살 좀 쪄야지. 네. 두 사람이 함께 밥을 먹었습니다. 지우가 맛있게 먹는 걸 보며 할머니는 미소를 지었어요. 수연이도 이렇게 먹었을까? 할머니의 가슴이 아팠습니다. 식사가 끝났어요. 지우야. 네. 할머니가 할 말이 있어. 할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지우가 할머니를 봤어요. 할머니가 숨을 깊이 들이켰습니다. 사실은 그때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띵동, 띵동, 띵동. 급하게 누르는 소리였어요. 누구지? 할머니가 문으로 갔습니다. 누구세요? 복지과입니다. 문 열어주세요. 할머니의 얼굴이 굳었어요. 2주 전이었는데 왜 벌써? 문을 열었습니다. 복지과 직원 2명, 그리고 경찰관 1명이 서 있었어요. 무슨 일입니까? 긴급 신고가 들어왔습니다. 신고요? 네. 아동 방임 의심. 복지과 직원이 안으로 들어왔어요. 냉장고를 열어봤습니다. 이번엔 음식이 있었어요. 할머니가 채워뒀거든요. 음식은 있네요. 직원이 방을 둘러봤습니다. 그런데 직원이 할머니를 봤어요. 할머니, 등본 확인 좀 할게요. 등본이요? 네. 2주 전에 정리하신다고 하셨잖아요. 아, 그게... 할머니가 당황했습니다. 아직 못했어요. 왜요? 절차가 복잡해서. 직원이 한숨을 쉬었어요. 할머니, 네. 지금 당장 등본에 없으시면 저희가 아이를 데려가야 해요. 뭐라고요? 할머니가 놀라 소리쳤습니다. 지우가 울기 시작했어요. 싫어요. 할머니랑 있을 거예요. 지우야. 아동보호시설이 더 안전합니다. 경찰관이 나섰어요. 할머니, 협조해 주세요. 안 돼요. 할머니가 지우를 끌어안았습니다. 이 아이는 못 보내요. 할머니, 법적 보호자가 아니시잖아요. 아니에요. 저는... 할머니가 소리쳤습니다. 저는 이 아이 친할머니예요. 순간 모두가 조용해졌습니다. 지우가 할머니를 봤어요. 네, 친할머니라고요? 복지과 직원이 물었습니다. 네. 할머니가 가방을 뒤졌어요. DNA 검사 결과를 꺼냈습니다. 여기 있어요. DNA 검사 결과. 친손녀 맞아요. 직원이 서류를 받아봤습니다. 정말이네요.
그럼 왜 진작 말씀 안 하셨어요? 그게 할머니가 지우를 봤습니다. 지우는 믿을 수 없다는 얼굴이었어요. 할머니, 정말요? 응. 할머니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정말 제 친할머니예요? 그래. 그럼 엄마는? 지우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엄마가 할머니 딸이었어요? 할머니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미안해. 지우야. 할머니가 너희 엄마를 할머니의 목이 메었어요. 40년 전에 보냈어. 가난해서 키울 수가 없어서 지우가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럼 엄마는 입양하였잖아요. 응. 할머니가 입양을 보낸 거야. 할머니가 울었습니다. 평생 찾았어. 근데 못 찾았어. 그러다가 우연히 너를 만난 거야. 목걸이를 보고 알았어. 할머니가 지우를 안았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지우도 울었어요. 엄마, 엄마. 응, 너희 엄마. 내 딸이었어. 두 사람은 한참을 울었습니다. 복지과 직원들도 눈시울을 붉혔어요. 할머니, 직원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친권 이전 절차 밟으세요. 그럼 함께 살 수 있어요. 네, 고맙습니다. 직원들이 나갔어요. 할머니와 지우만 남았습니다. 지우가 할머니를 봤어요. 그럼, 전 이제, 응, 넌 내 손녀야. 할머니, 지우가 할머니를 안았습니다. 사랑해요. 할머니의 눈물이 쏟아졌어요. 나도 사랑해. 정말 미안해. 너희 엄마를 버려서. 괜찮아요. 지우가 말했습니다. 엄마는 행복했어요. 날 낳아서 행복하다고 했어요. 할머니가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수연아, 내 딸은 행복했대. 할머니가 하늘을 봤어요. 미안해. 엄마가 정말 미안해. 밤이 깊어갔습니다. 할머니와 지우는 함께 있었어요. 40년 만에 만난 가족. 늦었지만 함께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 할머니가 변호사 사무실에 있었어요. 친권 이전 신청하러 왔습니다. 네, 서류 주세요. 변호사가 서류를 검토했어요. DNA 검사 결과도 있고, 문제 없네요. 얼마나 걸려요? 2주 정도요. 알겠습니다. 할머니가 고개를 숙였어요. 그리고 한 가지 더요. 네, 이 집 월세. 할머니가 계약서를 꺼냈습니다. 제가 일괄 납부하겠습니다. 그리고 명의도 제 이름으로. 알겠습니다. 할머니는 모든 걸 정리했어요. 지우를 지키기 위해, 손녀를 지키기 위해. 그날 저녁, 할머니가 지우와 함께 저녁을 먹었습니다. 지우야. 네, 할머니. 이제 우리 같이 살자. 정말요? 지우의 눈이 반짝였어요. 응. 할머니 집으로 가자. 크고 따뜻한 집. 지우가 눈물을 흘렸습니다. 고마워요, 할머니. 고맙긴. 당연한 거지. 할머니가 지우를 안았어요. 우리 이제 가족이야. 네. 두 사람은 행복하게 웃었습니다. 하지만 할머니는 몰랐어요. 아직 밝혀지지 않은 더 큰 진실이 남아있다는 걸. 잠시 후 충격적인 2차 진실이 할머니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일주일 후 할머니와 지우가 짐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집으로 이사 가는 날이었어요. 이것도 가져갈까? 지우가 상자를 들었습니다. 뭔데? 엄마 물건이요. 할머니가 다가갔어요. 상자를 열었습니다. 사진, 옷, 소품들. 수연의 유품이었어요. 할머니가 사진을 하나 꺼냈습니다. 어린 수연이 웃고 있었어요. 예뻤네.
할머니의 눈가가 뜨거워졌어요. 네, 엄마 정말 예뻤어요. 지우가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할머니가 상자를 뒤적였어요. 그때 낡은 수첩이 나왔습니다. 이건 뭐지? 할머니가 수첩을 펼쳤어요. 수연의 일기장이었습니다. 2024년 4월 3일. 오늘 병원에서 진단받았다. 췌장암 사기. 할머니의 손이 떨렸습니다. 시간이 얼마 없다고 한다. 지우를 어떻게 하지? 할머니가 눈물을 닦았어요. 다음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2024년 5월 10일. 목걸이를 다시 봤다. 엄마가 준 유일한 유품. 이걸로 엄마를 찾을 수 있을까? 할머니의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수연이 자신을 찾으려 했다고? 2024년 5월 20일. 사립탐정을 고용했다. 이 목걸이 가진 사람을 찾아달라고. 마지막 소원이다. 엄마를 만나고 싶다. 할머니의 눈물이 수첩 위로 떨어졌어요. 할머니, 왜 울어요? 지우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아무것도 아니야. 할머니가 다음 페이지를 넘겼어요. 2024년 6월 5일. 찾았다. 김순자. 75세. 대부업체 운영. 바로 그 사람이다. 똑같은 목걸이를 하고 있다고 한다. 할머니가 숨을 멈췄습니다. 수연이 자신을 찾았다고? 내 엄마다. 40년 만에 찾았다. 할머니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어요. 엄마를 만나고 싶다. 하지만 어떻게 만나지? 40년 전 날 버린 엄마. 원망하지 않는다. 가난했을 거다. 나도 지금 가난하니까. 이해한다. 할머니가 흐느꼈습니다. 할머니? 지우가 할머니를 안았어요. 할머니는 계속 읽었습니다. 2024년 6월 15일. 결정했다. 엄마가 관리하는 건물로 이사 가기로 했다. 신림동 반지하. 월세 20만 원. 그곳에서 엄마를 기다리겠다. 할머니의 가슴이 찢어졌습니다. 수연이 일부러 그 집을 엄마가 월세 받으러 올 것이다. 그때 만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병이 악화되고 있다. 시간이 없다. 할머니가 다음 페이지를 넘겼어요. 손이 떨려 책장이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2024년 7월 1일. 입원했다. 이제 집에 못 간다. 엄마를 못 만났다. 월세를 7개월 밀렸다. 아마 엄마가 올 것이다. 하지만 난 병원에. 할머니가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할머니, 할머니. 지우가 할머니를 꼭 안았어요. 할머니는 마지막 페이지를 펼쳤습니다. 2024년 7월 14일. 내일이면 마지막이다. 엄마를 끝내 못 만났다. 하지만 괜찮다. 엄마가 행복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지우를 부탁한다. 만약 엄마가 이 일기를 본다면 제발 지우를 지켜달라. 지우는 착한 아이다. 엄마를 닮아서 엄마 사랑해. 원망 안 해. 이해해. 고마워. 날 낳아줘서 다음 생에는 꼭 엄마 딸로 태어날게. 이번엔 엄마 곁을 안 떠날게. 사랑해, 엄마. 할머니가 일기장을 떨어뜨렸습니다. 바닥에 주저앉았어요. 으아. 할머니가 목 놓아 울었습니다. 수연아, 엄마가 미안해. 왜 말 안 했어? 왜 그냥 혼자 죽었어? 할머니가 바닥을 쳤어요. 지우도 울고 있었습니다. 엄마가 할머니를 찾고 있었어요. 응, 찾고 있었어. 할머니가 일기장을 안았습니다. 엄마를 만나려고 했어. 근데 할머니는 몰랐어. 할머니가 너무 늦게 갔어.
할머니는 한없이 울었습니다. 수연이 자신을 찾았다는 것, 수연이 용서했다는 것, 수연이 사랑한다고 했다는 것, 모두 알게 됐습니다. 하지만 너무 늦었어요. 딸은 이미 죽었고 만나지 못했죠. 미안해. 수연아, 엄마가 정말 미안해. 할머니가 하늘을 봤습니다. 원망해도 돼. 엄마가 너무 못났어. 지우가 할머니를 안았어요. 할머니, 엄마가 말했어요. 뭐라고? 할머니 원망 안 한대요. 이해한대요. 사랑한대요. 할머니가 지우를 꼭 안았습니다. 고마워. 수연아, 용서해줘서, 사랑해줘서 밤이 깊었습니다. 할머니는 일기장을 가슴에 안고 있었어요. 수연의 마지막 말들. 할머니는 평생 잊지 못할 것입니다. 딸이 자신을 찾았다는 것, 딸이 용서했다는 것, 딸이 사랑했다는 것. 할머니는 다짐했습니다. 수연아, 엄마가 지우를 지킬게. 내 딸을, 내 손녀를 평생 지킬게. 약속해. 이제 마지막 이야기만 남았습니다. 6개월 후, 봄, 할머니와 지우가 묘지에 서 있었습니다. 수연의 묘 앞이었어요. 할머니가 새 비석을 세웠습니다. 사랑하는 딸 박수연, 그리고 사랑하는 엄마, 영면하소서. 할머니가 꽃을 놓았어요. 무릎을 꿇었습니다. 수연아, 엄마야. 할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용서해줘서 고마워. 사랑해줘서 고마워. 엄마가 너무 늦게 찾아서 미안해. 할머니가 눈물을 닦았습니다. 지우는 잘 크고 있어. 내 딸, 우리 손녀. 착하고 예쁘게 크고 있어. 걱정 마. 지우가 할머니 옆에 섰어요. 엄마, 지우가 꽃을 놓았습니다. 저 잘 지내요. 할머니랑 같이 살아요. 행복해요. 지우가 웃었어요. 엄마가 원하던 거예요. 맞죠? 바람이 불었습니다. 벚꽃이 날렸어요. 할머니와 지우는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할머니의 집, 크고 따뜻한 집이었어요. 지우는 이제 여기서 살았습니다. 할머니, 밥 먹어요. 지우가 식탁을 차렸어요. 할머니가 미소를 지었습니다. 우리 지우 요리 솜씨 늘었네? 할머니가 가르쳐 줬잖아요. 두 사람이 밥을 먹었습니다. 지우야. 네. 학교는 재밌어? 네. 친구들도 많이 생겼어요. 그래. 다행이다. 할머니가 지우의 머리를 쓰다듬었어요. 할머니. 응? 고마워요. 지우가 할머니 손을 잡았습니다. 저 이제 안 외로워요. 할머니가 있어서. 할머니의 눈시울이 붉어졌어요. 나도 그래. 지우가 있어서. 할머니도 안 외로워. 두 사람이 웃었습니다. 저녁, 할머니가 수연의 일기장을 꺼냈어요. 매일 밤 읽었습니다. 딸의 목소리를 듣는 것 같았거든요. 엄마 사랑해. 할머니가 일기장을 가슴에 안았습니다. 나도 사랑해, 딸. 정말 사랑해. 할머니가 목걸이를 만졌어요. 40년 동안 목에 걸었던 것. 이제는 수연의 목걸이도 함께 걸었습니다. 두 개의 목걸이. 엄마와 딸의 연결고리. 우리 다시 만날 수 있을까? 할머니가 하늘을 봤어요. 다음 생에는 엄마가 잘할게. 절대 놓지 않을게. 약속해. 어느 주말 할머니와 지우가 공원을 걸었습니다. 벚꽃이 만개했어요. 할머니 예뻐요. 지우가 벚꽃을 봤습니다. 그러게. 내 엄마도 좋아했을 거야. 정말요? 응. 봄을 좋아했을 것 같아. 할머니가 미소를 지었어요. 새로운 시작이니까. 두 사람이 벤치에 앉았습니다. 할머니. 응? 할머니는 후회해요?
지우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할머니가 잠시 생각했습니다. 후회. 응. 많이 후회해. 엄마를 보낸 거요? 응. 할머니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하지만 그때는 할머니도 어렸어. 선택의 여지가 없었어. 할머니가 지우를 봤습니다. 근데 지금은 알아. 무슨요? 후회해도 소용없다는 거. 과거는 바꿀 수 없어. 할머니가 지우 손을 잡았어요. 하지만 미래는 바꿀 수 있어. 지우야, 할머니가 너를 지킬게. 내 엄마 못다한 사랑까지. 할머니가 다 줄게. 지우가 할머니를 안았습니다. 사랑해요, 할머니. 나도 사랑해. 벚꽃잎이 날렸어요. 두 사람 위로 떨어졌죠. 그날 밤, 할머니가 일기장 마지막 페이지를 폈습니다. 빈 페이지였어요. 할머니가 펜을 들었습니다. 천천히 썼어요. 수연아, 엄마야. 너를 찾았어. 늦었지만 미안해. 정말 미안해. 하지만 고마워. 용서해줘서, 사랑해줘서, 지우를 낳아줘서, 엄마가 지우를 잘 키울게. 내가 못다한 사랑까지 엄마가 다 줄게. 약속해. 사랑해, 내 딸. 다음 생에 꼭 다시 만나자. 할머니가 일기장을 덮었습니다. 눈물을 닦았어요. 창밖을 봤습니다. 별이 반짝이고 있었어요. 수연아, 잘 자. 할머니가 미소를 지었습니다. 아팠지만, 후회했지만, 이제는 괜찮았어요. 지우가 있었으니까, 손녀가 있었으니까, 할머니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무료인 구독과 좋아요는 다음 사연에 큰 힘이 됩니다. 선배님들께 늘 행운과 건강이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